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근사한 게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느라고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 신호등에 걸려서 이렇게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 이렇게 옆을 봤는데 거기에 어떤 모습이 있느냐 하면은 아마 등원을 시키는 엄마와 딸인 것 같아요. 그 딸이 반바지에 이렇게 백팩을 이렇게 미고 있는데 머리에 면사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면사포를 이렇게 다 두르고 이 머리 맨 위에는 그 면사포를 이렇게 꽃처럼 한 이만한 뭉치가 머리에 올려져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웃겨서 막 웃음을 빵 터뜨린 거예요. 그게 그 어린아이 눈에는 이제 한 대여섯 살 되어 보이는데 걔 눈에는 그런 모습이 근사하니까 아마 고집을 피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딸아이의 이제 그런 고집을 부모가 꺾지를 못하니까 이제 애가 뭐라는 대로 해주고 그걸 손을 붙들고 나왔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끄럽다랄까 민망하겠어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이제 애를 그러고서 등원을 시키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보고 하여튼 혼자 얼마나 웃었는지 뒤에서 빵빵거리는 소리를 듣고서야 이제 제가 운전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요즘 저렇게 아이의 고집을 이기지 못해서 절절매는 부모가 한둘이 아니에요. 어디를 가면은 애가 막 뭐 나대거나 원하면은 이 엄마 아버지가 즉각 뭐 대령을 하고 있다가 시중을 드는 것처럼 엄마도 애에게 끌려다니고 아버지도 끌려다니고 이런 집안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저거 3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저거 잘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애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이게 뭔가 옳고 그런 것도 모르고 뭐가 근사한 건지도 잘 모르니까 지 고집대로 하는 게 이제 강하지요. 아주 어렸을 때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정신분석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에는 이 충동 덩어리라래요. 그걸 이제 이드라 그러는데 이드 덩어리로서 자기가 이제 원하는 거를 막 고집하고 그것만 밝힌다는 거지요. 원하는 게 주어지면은 만족해하고 그렇지 않으면 막 울고불고 때를 써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거를 쟁취하는 이제 이런 속성이 가장 강한 이제 존재가 어린아이인데 이 어린아이지만 우리가 이제 사람은 성장하면서 사회적 존재로 이 뭔가 변화가 되어야 더불어서 살거든요. 그래야 이제 공존을 하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아주 뭔가를 모를 때는 막 자기 욕구대로 고집대로 나대지만 벌써 2-3 정도 되면은 이 눈치가 발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에고라는 자아가 이제 생겨서 이렇게 하면은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이렇게 하면 혼나고 이제 이런 훈육을 통해서 기준, 상식 이제 이런 것들을 내재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고라는 게 발달이 되면서 이제 공존하는 거, 어떻게 해야 사랑받는 거, 어떻게 해야 혼나지 않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익히면서 자기를 이제 다듬어 가지요. 다듬어 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내부에서 어떤 충동이 일어나느냐면 자기 욕구대로 나대고 싶어 하는 이드와 아니야, 이 현실의 원리를 따라야 돼 하고 그거를 자제시키려고 하는 에고 간에 이제 막 충돌이 이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그 본인 자체로서는 그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고가 또다시 슈퍼에고라는 거를
발달시켜서 이제 슈퍼에고라는 것은 초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가치, 이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담당하는 영역이죠. 슈퍼에고를 발달시켜 갖고 함께 손을 잡고 이득, 충동을 더 이게 범람하지 않도록 이게 너무 과하게 나대지 않도록 그거를 이제 뭔가 타협을 하거나 절제를 하거나 누르거나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서너 살 정도가 되면은 이 부모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익힌다는 얘기예요. 익힐 수밖에 없는 게 이 아무리 충동의 덩어리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지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처지거든요. 이 부모님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처지니까 미운 털이 박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막 나대다가도 이제 부모님이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안 된다라는 거를 선을 분명하게 그어주면은 나대다가도 이렇게 수그러져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질서나 기준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내재화시키는데 부모님들이 너무 애들이 소중하기 때문인지 애들의 그 고집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갑의 위치가 아니라 을의 위치로 자기를 낮춰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막무가내로 막 그렇게 나댄다는 얘기예요.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상상을 해보셔요. 그 유치원인지 뭐 어린이집인지 가는 아이가 반바지에 면사포를 그렇게 두르고 가는 모습이 얼마나 웃기느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사람다운 이 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잔소리, 비평, 또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엄격성,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다듬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익히지 못하면은 이게 상당히 현세적인 뭐 욕구나 흐름에 휩쓸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른들도 이렇게 보면은 자기 이 어떤 처지나 자기 수준을 모르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비싼 거, 호화로운 거, 좋은 거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는데 본인으로서는 그게 뭐 한 프리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썩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게 좋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겠어요. 이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자기 수준에 맞게 조촐하게 슴슴하게 사는 게 훨씬 이게 소중한 게 아닌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자들만 이제 이렇게 막 그런 거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아주 뭐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는 어떤 분이 여의도 증권가에서 일을 하는 여성인데 그분이 언젠가 하루 와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교수님, 여의도에 있는 그 샐러리맨들은요, 그 다 이렇게 처갓집들이 준재벌이에요. 이래. 그래서 제가, 아, 그래? 그렇게 준재벌집 딸하고 결혼들을 그렇게 잘했대? 제가 그랬더니, 웃기죠, 웃겨. 이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제 그 증권가에서 일을 하는 많은 남자분들이 이제 남봄에 위세 있어 보이려고 내가 지금 비록 당신 밑에서 일을 하는 평범한 샐러리맨이겠지만 내 부인 처갓집이 빵빵하다 이런 것들을 은근히 풍긴대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함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듣고 제가 굉장히 무섰어요. 무섰던 이유는 그게 뭐라고 남의 평가 이거에 그렇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사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한 세상 사는데 남에게 함부로 취급받거나 무시당해서도 안 되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 등 뒤에 무슨 세력이 있는 양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웃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생각하기를 이 남의 평가보다는 남이 뭐라 그러든 내 자신이 이 주인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자, 이제 이런 주인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기 욕구대로 나대는 거, 그래서 근사하게 보이는 걸 막 쫓아가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절제하는 거를 키워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부모의 역할이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3살 버릇 8 간다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자아가 잘 자라도록 부모님이 적절하게 관여를 해서 너무 애들이 자기 뜻대로 하는 거를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줘야 어른이 되어서도 막 유행이 이렇다고 남들이 그렇다고 막 그런 거에 너무 쏠려 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지녀야 할 자기 모습, 자기 기품,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렇게 자기 고집대로 하는 아이들을 두신 그 부모들이 많은데 아뿔싸 내가 너무 애들 뜻을 존중하다가 보니까 저 애들이 중불나게 저렇게 됐구나 이런 거를 아시고 다시금 그런 것들을 잘 잡아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외적인 거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살지, 그렇지 않으면은 한도 끝도 없이 그런 거에 쫓아다니느라고 이 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많이, 부모로서도 속상한 일이고 자녀로서도 이게 큰 손실이라는 얘기예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